저희 입장도 참 난감한 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이제 98%의 분들 정도가 자기한테 막상 닥친 일이 아닌 것에 절대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을 갖고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하는 거에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거든요.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드려야.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카메라를 켜기 전에 네네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걸 듣고 네네네. 원망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욕도 들으실 것 같고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네. 고마움도 느낄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느 입장에 서서 네네네. 얘기를 듣냐에 따라서 감정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저한테 재점사가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봤던 분들이 또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시 오는 데에는 뭐 제가 말한 부분에 어떤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안 좋게 말씀드린 부분이 맞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다 죽상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때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가족이 어떻게 돼서 이런 사고가 날 거가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걸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점사를 받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그 예방을 따르지 않으셨죠. 그냥 뭐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9개월이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그때 점사 받던 누구누군데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모르죠. 너무 많은 분들 보니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 식구 중에 누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셔서 얘기를 해봐야지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그러면 그런 점사를 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했대요. 근데 그냥 선녀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라고. 그때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무속에서 예방이라는 거는 우리는 치성이든 구시든 부적이든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비방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비방으로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희 입장도 참 난감한 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이제 98%의 분들 정도가 자기한테 막상 닥친 일이 아닌 것에 절대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을 갖고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벌어지고 나니까 너무 지금 그렇죠.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조상에 이렇게 간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너를 뭐 어디를 막고 있어서 네가 어디가 안 좋으니 이걸 풀어라 하는 거는 이 말이 맞으면 보통 분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느낄 때 그 부분이 공감이 되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풀린다라고 느꼈을 때는 일을 하시는데 미래적인 공수 이런 것이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하세요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하는 거에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거든요. 부담스럽고. 왜냐면 요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무속을 종교적인 걸 떠나서 자꾸 과학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원리 원칙 논리로 판단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조차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는 뭐 직종이라고 봐야 되나 하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쾌감이나 불편감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도 사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자율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 되는 거는 너네 뭐 이렇게 하면 애가 죽어 뭐 이런다든지 뭐 이걸 안 하면은 뭐 진짜 뭐 너네 다 망해 이렇게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이런 경우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낄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방을 하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부터 우리가 사대가 안 맞아서 안 맞는 공수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도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에이 안 맞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 맞았어. 이 공수도 다 맞았는데 미래 공수가 당장에 닥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를 이렇게 등한시 해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와서 그때 좀 더 세게 얘기해 주시죠 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얘기했는데
강하게 말하면 강하게 말한다고 욕을 먹을 거예요. 욕을 먹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때 더 그렇게 원망을 얘기해 주시 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그러면 저희는 진짜 난감해요. 그런 경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드려야 만족을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무속인 선생님이든 모든 분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날 구긴다는 선생님들조차 쉽게 말하는 호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가 맞고 안 맞고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본인들이 어떤 자율적인 이 상담 중에 오고 갔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 공수의 정확도를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일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봐요. 선생님 그 화경이나 네네. 느낌 네네.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느낌 내주시거나 그 선명함이나 느낌의 차이도 있나요? 있어요. 이게 점사를 보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보고 있는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갑자기요 내가 배가 아픈데 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공수의 정확도가 높은 공수예요. 급한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갑자기 실려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공수들은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부동산적인 걸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근데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들어와요. 라고 하면 그 조상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걸 거인 거고 갑자기 그 사람의 어떤 뭐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갑자기 보여져서 갑자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조금 그래도 다른 공수보다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